천년 전 고려인들이 깊은 불심으로 몸속에 지녔던 작은 불상 유물들을 대고려전에서 만나봅니다. 근현대 한국 불교사의 큰 획을 그은 청정율사 경산스님의 일대기가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한국 불교 선교 유래 대표 스님 29명이 펼치는 통도사 화엄살림 대법회가 한 달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아름다운 음악을 수화로 보고 듣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청소년 포교불사의 평생을 매진해온 봉화산 정토원 원장 선진규 법사가 창원 불교계의 향기로운 산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겨울철 화재에 안전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대전에서 처음 선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천년 전 고려인들이 깊은 불심으로 몸속에 지녔던 작은 불상 유물들이 선을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대고려전에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고려인들의 불교적 삶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용카드 크기보다 작은 불감입니다. 연꽃을 손에 든 관음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 참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천년 전 우리 생활과 함께했던 고려 유물입니다. 사람들의 생활과 일상 공간 안에서 불교가 어떻게 신앙되었고 또 미술 작품으로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훌륭한 우리의 문화재로서 완성이 되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불감입니다. 11개 얼굴을 가진 11면 천수 관음보살 좌상. 고려 유물로는 전 세계 통틀어 단 2점밖에 없습니다. 새 불상은 보관을 쓰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영국박물관, 미국박물관이 각각 따로 소장하고 있는 이들 유물은 천년의 세월 속에 이번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고대 중국의 무역로이자 불교 도시였던 두낭 천불동에서 출토된 수월 관음도는 비교 연구 대상으로 가치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배치하느냐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형적인 아름다움의 차이, 신앙의 차이를 한 공간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점에서도 전시의 의미가 큽니다. 부산 범어사 성보박물관이 소장한 삼국유사, 초조대장경, 월정사 사리장엄구, 문경 대승사 금동 아미타불 좌상 등 국내의 고려 문화재도 더없이 귀한 볼거리입니다. 이번 대고려전에 전시된 문화재 450여 점 가운데 국보와 보물만 따져도 53건이나 됩니다. 단지 종교로서의 불교를 넘어서서 사실 인류의 지혜를 모아놓은 공간이거든요. 고려시대의 불교의 힘을 단지 호국의 메시지가 아니라 고려의 불교를 신앙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물건과 또 성보들과 그들이 향유했던 문화를 통해 전달을 하고자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펼쳐지는 대고려전은 깊은 신심으로 불국토를 일궜던 고려인들의 삶과 사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조계종이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에 비중 있는 역할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창복 6.15 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통일운동단체로 거듭나고자 조직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6.15 남측위의 명예대표를 맡아온 관리를 전하며 원행 스님의 명예대표직 수락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원행 스님은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 종교가 정치에 깊이 관여해선 안 되지만 사회에서 서로의 역할이 있어 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평온한 서울이 되도록 시민 안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원행 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심려가 클 것이라며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사를 비롯한 종로 일대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산하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거나 자원봉사에 관심이 많은 이들을 상대로 2018 자비나눔 자원봉사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이윤희 중림종합사회복지관장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관련 교육에서 불교계 자원봉사 활동의 실제와 조직화 전략을 강의했습니다. 이 관장은 불교사회복지와 자원봉사는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는 4가지 자세인 4서법의 실천이라고 정의하면서 자원봉사는 곧 나눔의 수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영서 한국자원봉사회 집행위원장이 자원봉사 참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으며 수료증 전달로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 지정에 앞장서는 등 근현대 한국 불교사에 큰 획을 그었던 경산 스님의 일대기가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후학들은 출판 봉정법회를 열어 조계종 총무원장 등을 지내면서도 청정율사이자 선사의 면모를 잃지 않았던 경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1963년 동국대 이사장에 취임한 경산 스님은 상자와 함께 남산 팔각정에 올라 사진을 찍었습니다. 경산 스님 옆 애때 보이는 스님이 현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입니다. 경산 스님은 종비생 제도와 동국대 역경원 개설, 군승제도 시행을 이끌었고 자광 스님은 은사 스님의 뜻에 따라 종비생을 거쳐 군승법사로 다시 한번 군에 입대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 지정에 앞장섰던 경산 스님은 1975년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확정 소식을 직접 전해 듣고는 손뼉을 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후학들은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우리 총무원장 경산 스님한테 전화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손뼉을 치고 눈물을 줄줄 흘리더래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역경, 포교, 도제양성 3대 지표를 내세우셔서 그 어려운 종단 형편에도 도제양성을 해야 되겠다는 원력을 세우시고 역경을 위해서 동국대학교 역경원을 세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과 동국대 이사장 등을 지내며 한국불교 발전에 굵직한 자취를 남긴 경산 스님의 일대기가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대 부처님 앞에 놓여졌습니다. 동국대 정과관에서 열린 봉정법회에서 법상자인 BBS 불교방송 이사장 종화 스님은 선지식 부재의 시대에 경산 스님의 가르침이 다시금 종단 내에 큰 울림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님의 행장과 어록을 정리해서 그 큰 가르침을 담아내니 기쁘고 기쁜 일입니다. 대선지식 경산 스님의 법어가 종단 내외에 다시금 큰 울림이 되기를 기대해 바라지 않습니다. 1917년에 태어나 일제강점기와 해방을 겪은 경산 스님은 근현대 불교계에서 가장 혼란했던 시기 정화불사를 주도했습니다. 통합종단 출범을 전후해 세 차례나 총무원장을 역임하면서 종단 안정과 대중화합도 이끌었습니다. 특히 스님이 총무원장 재임 시절 교구본사를 사유하지 않았던 점은 종단의 주요 소임을 맡아온 스님을 청정율사이자 수자로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선원 수자로 정진할 때나 종단 정화의 주요 소임을 맡았을 때도 변함없이 꼿꼿하게 수행자의 모습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승가의 인화를 강조하며 후학들을 종단의 품으로 넉넉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작년 경산 스님 탄생 100주년과 내년 열반 40주기를 앞두고 불교 전문 작가 박원자 씨의 집필로 출간된 책 청정율사 경산 스님의 삶과 가르침. 스님의 일대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교가 헤쳐나간 생생한 역사이자 불교가 앞으로 나아갈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병원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은 23년 전부터 할머니들의 치료비를 비롯한 입원 수술비를 병원에서 돕고 있고 평생 무료 건강검진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5일 별세한 김순옥 할머니의 장례식 비용을 서울 아산병원에서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나눔의 집은 이렇게 도움을 받은 할머니들이 30여 명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고승열전 경허대선사가 제26회 불교 언론문화상 뉴미디어 부문 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BBS 애니메이션 고승열전 경허대선사 등 불교 언론문화상 수상자와 수상작들을 발표했습니다. 뉴미디어 부문 우수상에 이름을 올린 BBS 고승열전 경허대선사는 근대 한국 선불교의 중흥을 이끌었던 경허대선사의 일화를 그린 애니메이션으로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 선보여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고승열전은 28년 전 BBS 불교방송 개국과 함께 큰 인기를 모았던 라디오 드라마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불교 언론문화상 특별상에는 공중파를 대표하는 나눔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BBS 불교방송 라디오 거룩한 만남의 난치병 어린이 돕기 특집 아프지 말아요가 선정됐습니다. 영예의 대상은 KBS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다큐멘터리 원효 돌아보다가 차지했고, 불교 언론인상은 BBS 불교방송 진행자였던 힐링 멘토 정목 스님이 차지했습니다. 불교 언론문화상 시상식은 오는 18일 오후 3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최기문 영천시장이 BBS 불교방송 후원조직 만공회에 동참했습니다. 최 시장은 BBS 라디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와 사람들 출연을 마친 뒤 만공회에 가입해 영천 시민과 불교방송의 발전을 축원했습니다. 경찰청장을 역임한 경찰 출신의 최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영천시장으로 당선됐으며 동국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부산 사하구 미타사 스님과 신도들은 지난 음력 초하루 법회에서 만공회에 동참하면서 방송 포교 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미타사 주지 정심 스님은 BBS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만공회 가입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불교 선, 교, 유래 대표 스님 29명이 펼치는 통도사 화엄살림 대법회가 한 달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화엄경 구법 여행이 될 이 법회의 입제식 현장을 울산 BBS 김형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전국의 많은 불자들로 통도사 설법전이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설법전뿐 아니라 아래 문수법당과 공양간에도 수많은 인파로 가득합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는 만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제48회 화엄살림 대법회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내년 1월 5일까지 한 달간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하루 2차례 선, 교, 율, 큰 스승으로부터 주옥 같은 화엄경 법문을 듣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의 입제 법문을 시작으로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 안국 선원장 수불 스님, 전 통도사 주지 월파 스님 등 모두 29분의 법사 스님이 화엄경 릴레이 법문을 펼칩니다. 항상 내 마음이 착하고 내 마음이 신심이 있고 이러면은 자연히 사양을 품고 다니는 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향이 나고 옆에 사람에게도 향이 나고 그래서 친구와 가정과 사회가 전부 다 내한테는 이 요새 공기 나쁜 거는 오염된다 하잖아요. 내한테는 오염이 아니고 선염이라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좋은 물이 될 수 있도록. 화엄살림 대법회는 대승경전의 꽃으로 불리는 화엄경을 설하는 법회로 신라시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통도사 화엄살림 대법회는 경봉스님이 어려운 노인을 보살피기 위해 만불연불회를 개설한 뒤 1927년 보우스님, 해단스님과 함께 극락암 무량수각에서 37일간 법문하면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한 달 동안 그 기간에 마음을 부처님과 함께 뜻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단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도량에서 어려운 시간과 어려운 공간을 갖다가 부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극복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를 지혜를 부처님 말씀 속에서 배우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통도사는 법회기간 매주 토요일마다 영가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고 아픔을 위로하는 독성계 법회도 봉행합니다. 한편 BBS 울산 불교방송은 전 직원이 동참해 망공의 권선 활동을 펼쳤습니다. BBS 뉴스 김영렬입니다. 연말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음악으로 소통하고 나눔을 통해 화합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장애인 포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의 수화사랑 음악회와 나눔축제 현장을 조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수화로 펼치는 합창 단원들의 공연은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전해줍니다. 여기에다 발달장애인들의 신명나는 난타 공연은 절로 어깨를 들썩이게 합니다. 문화생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시청각 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음악으로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은 관객들의 메마른 감성을 촉촉히 적셔줬습니다. 스포츠 트레이너 숄리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편한 운동법을 소개하는 시간. 장애인들도 다이어트 비법을 배우고 열심히 따라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연말을 맞아 장애인 포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 마련한 수화사랑 음악회와 나눔 한마당 축제. 올해로 15번째 열린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일반 불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모두가 공존하고 상생하는 세상을 발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화를 통한 우리들의 자비의 손짓이 천리만리 울려 퍼져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기를 발언하면서 음악과 나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내 장애인 단체들에게 자비의 쌀을 전하고 장애인 자녀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아름다운 보시행을 실천했습니다. 장애인 불자들은 지극한 불심을 통해 장애와 편견을 이겨내겠다는 각오도 다졌습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 부처님의 제자라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등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불교계가 앞장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들의 손끝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행복의 연꽃, 연화원의 행복한 미소가 민들레 꽃씨처럼 날아 차별 없는 사회,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우리 함께 염원합시다. 먼저 연화원에 인연된 그 장애분들과 신도님 가족들이 매년 12월 이렇게 더불어 함께하는 아름다운 나눔의 축제를 여시는 노력, 정성, 격려와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대중과 어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새롭게 불어넣어준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경남 창원 지역 불교계가 28년째 펼치고 있는 향기로운 산해원 문화상 시상식이 잔잔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소년 포교불사의 평생을 매진해온 봉하산 정토원 원장 선진규 법사가 이상의 행원상 수상자로 선정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전합니다. 제28회 산해원 문화상 시상식 현장입니다. 창원시 불교연합회가 종교와 상관없이 지역 발전에 공헌한 문화예술인 등을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올해 문학상은 지역 문단 발전에 기여한 이월춘 경남시인협회 부회장이, 예술상은 50여 년간 꾸준한 작품 활동을 펼쳐온 박춘성 화백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언론상은 정재준 KBS 창원 보도국장이 받았습니다. 특히 봉하산 정토원과 청소년 수련회를 건립하고 한국청소년지도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며 한평생 청소년 육성 사업에 헌신한 선진규 원장이 올해 행언상을 수상했습니다. 남아있는 인생, 더불어 살고는 인생,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매진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더욱 지금까지 했던 이상으로 매진할 것입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지역 내 스님들과 문화예술인, 언론인, 연합합창단 등 300여 명이 동참해 수상자들을 축하했습니다.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과 언론 창달의 밑거름이 되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특히 제28회 수상자 여러분들의 남다른 노고에 힘찬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또한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각고의 정진으로 지역 발전에 헌신한 수상자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은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 고장을 향기로운 문화로 가득 채워주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수상의 영예를 아는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 불교연합회가 한 해를 향하며 수여하는 산해운 문화상은 옛 마산진해 창원시의 끝글자를 합쳐 통합 창원시의 진정한 화합을 이끈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가족의 행복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가정집 화재는 빌라형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으로 최적의 안전공법을 적용한 1호 화재 안심주택을 대전에 선보였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대전에 화재 안심주택 1호가 들어섰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화재 안전 강화 종합계획을 토대로 설계한 건축물입니다.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여 진행된 LH 안심주택 현판식은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비롯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LH는 아파트 대비 화재에 취약한 전국 다가구 다세대 주택 8천여 동을 대상으로 오는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보완 공사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사업비로만 1,600억 원에 달하는 화재 안전 강화 종합계획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됩니다. 먼저 화염이 순식간에 번지는 외벽 드라이비트와 필로티 천장재를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의 교체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이번에 설치된 LH에서 설치한 화재 안심주택은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가장 필요한 시설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LH는 화재 시 자동으로 분출되는 소화장치를 필로티 천장에 설치했습니다. 지난해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함입니다. 끝으로 주방조리기구 과열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되는 안전시설을 전 세대에 설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화재 안전 종합 플랜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각계 소방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물 화재 시험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최적의 공법이 적용됐다고 자부했습니다. 우선 가정 내에서 가스 안전 타이머를 설치를 해서 가스불을 안 끄고 나가더라도 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용 부위에 자동 화재 경보기 그리고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소화기가 터지는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를 해서 화재 발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심주택 마크를 확인하신 주택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안심하고 화재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아주 100% 안심할 수 있는 주택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불안해했어요. 다가구 주택에 살다 보면은 항상 불안해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실험을 했을 때 이게 보니까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이 주택을 LH에서 화재 없는 그 주택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우선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입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화재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한 LH. 안심주택 만들기 프로젝트로 LH 입주민들의 걱정은 한시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진도 토요 민속여행을 한국관광예별 전통자원부문에 선정했습니다. 토요 민속여행은 진도 군립 민속예술단이 1997년부터 22년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펼치고 있는 행사로 진도 전통 민속민요, 무형문화재, 진도 아리랑을 알리는 다양한 기획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출판인들이 꼽은 올해의 책 1위로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의 골든아워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학작가들이 꼽은 올해의 책 1위로는 신인 작가 김혼비의 에세이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축구와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도리스 레싱의 소설 19호실로 가다가 뽑혔습니다.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뮤지컬 장인들로부터 뮤지컬 제작에 얽힌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강연 2018 제3차 콘텐츠 인사이트가 내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는 이번 강연 주제는 스테디셀러 뮤지컬 탄생을 이끄는 힘, 엘리자벳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뮤지컬 엘리자벳을 만들어낸 국내외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늘 BBS 뉴스에서는 근현대 한국 불교계의 지도자이자 청정 수행자였던 경산 스님의 일대기를 담은 책 출간을 조명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까지 지낸 경산 스님은 불교 정화운동에 앞장서고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 제정에 적극 나서는 등 종단 문제에 혁혁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대사회적 문제가 일단락되면 늘 세속과 절연하고 치열한 용맹정진에 들어가는 등 출가자로서의 수행의 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생전에 출가자의 본분은 수행하는 데 있다고 늘 강조했던 청정 수행자 경산 스님의 말씀이 갖는 무게감은 오늘날 더 크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이상으로 12월 12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